함께 성장하며 도약하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제144호, 2026년 봄,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여는 창,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새로운 결심을 꽃피우며 또 한 해의 길을 우리 함께 떠나기로 해요. 이해인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봄바람이 교문을 열고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하나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던 그 마음.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첫 순간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봄, 처음의 마음을 꺼내어 더 따뜻하게, 더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특집 1,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34년, 아이들의 배움에 사랑과 질문을 더하다. 글 이성일, 학성고등학교 수석교사. 선생님, 사랑해요. 남학생들이 담백하게 내뱉는 고백과 진한 포옹이 교실을 채운다. 우연히 접한 영상 속 이성일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한다. 어떻게 이토록 깊은 사랑이 가능했을까? 답은 그가 걸어온 34년의 교직 인생에 있다. 수업의 질문을 더하고 만남의 진심을 더하며 싹트운 배움의 시간. 이성일 선생님이 걸어온 더하기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수업의 질문을 더하다. 선생님의 질문 수업은 정적인 교실에 숨을 불어넣는 작업처럼 보입니다. 하브루타를 도입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2015 교육과정이 도입될 무렵 거꾸로 교실이나 배움의 공동체 같은 다양한 터에 토론 수업이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강의 수업만 하던 저도 그때 처음으로 수업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하브루타에 관한 책을 접했습니다. 하브루타는 책을 읽고 짝과 질문을 만들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공부법이었어요. 이를 우리나라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해 소개한 책을 읽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수업에도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의 능동을 더하다. 질문 수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당시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적용해 봤어요. 핵심 내용을 30분 강의로 전달하고 남은 시간은 질문을 만들며 서로 토론하게 했어요. 진짜 배움은 배운 내용에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선생님, 저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만들고 토론했던 모든 과정이 공부였어. 설명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질문을 만들고 짝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복습이 됩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아이들의 말과 생각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관계의 온기를 더하다. 작년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담긴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한 명씩 안기는 모습이 많은 이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칭찬입니다. 한 번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큰 소리로 틀린 대답을 했고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건 내 말을 경청했다는 증거이고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에 정말 감사한 일이야. 대답이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 질문에 대답하려면 잘 듣고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학생의 표정은 환해졌고 이후 다른 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자체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같은 허용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결국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장을 더하다. 수많은 동료와 후배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강조하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질문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없다면
어떤 활동에서도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문을 한자로 쓰면 배울학에 물을 문입니다. 배움은 묻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한자로 쓰면 본질질의 물을 문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것을 넘어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묻는 과정이 곧 질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해 스스로 탐구하려는 의욕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힘을 기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직의 세월을 더하다 34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한다고 하죠. 교사 초년생 때와 비교해 세월이 흘러 연륜이 더해진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직 초년 시절을 떠올리면 늘 마음이 바빴던 기억이 먼저 납니다. 수업과 생활 지도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생소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실의 중심은 저였고 아이들에게 제 설명을 잘 이해하게 시키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침묵이 꼭 무관심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보다 교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학생을 대하는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말을 줄이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끝없는 열정을 더하다 오랫동안 수업에서 열정을 보이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배움입니다. 저에게는 수업하는 일, 책을 쓰는 일, 강연에서 선생님들과 만나는 일들이 모두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퇴직을 2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흐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 교실을 지키고 현장에서 실천한 수업을 동료들과 나누며 질문하는 수업의 가치를 조금 더 넓게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교직의 끝자락에 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교사로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동반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교단에서 지식 전달 대신 질문을, 권위 대신 품을 내어주시는 선생님. 질문이 싹을 틔우고 포옹이 꽃을 피우는 교실. 아이들의 삶의 사랑이라는 가장 따뜻한 더하기를 실천해온 그 특별한 만남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집이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수학 다시 보기 파이데이 글 김지연 수학문화관 교육연구사 3.1415-916-53589-793 멈추지 않으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동그란 원 속에 숨겨진 이 숫자를 보면 미원의 불완전함과 무한한 가능성이 함께 떠오른다. 파이데이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 3월 14일은 수학의 상징인 원주율 파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울산 수학문화관에서도 이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4일쯤 파이데이 행사가 열린다. 중등 수학 교사로 근무했던 내가 작년 수학문화관에 발령받아 처음 맡게 된 행사도 바로 이 파이데이였다. 수학이라고 하면 빨리 문제를 푸는 게 다인 줄 아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결과보다 탐색의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교과서에 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체험을 통해 몸으로 수학을 익히고 즐기면서 스스로 수학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이런 고민을 하며 파이데이를 준비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즐거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준비하는 동안 행사는 어느덧 성큼 다가와 있었다. 얘들아, 수학도 이렇게나 재밌단다. 올해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이틀 동안 파이데이를 진행했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첫째 날은 발자국으로 원주를 측정해 원주율을 직접 확인해보고
파이 그립톡과 원주율 디자인 열쇠고리 만들기를 했다.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천진한 얼굴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햄스터 로봇 코딩으로 원주율을 측정하는 부스에서는 집중하는 모습들이 멋졌다. 파이 암기 자석 구슬 레이싱으로 만나는 파이 등 다양한 활동에 모두가 적극적이었다. 둘째 날은 중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었다. 원주율 스토쿠, 공학 도구를 활용한 원주율 암호시계 만들기, 코딩을 활용한 원주율 속 큰 수의 법칙 탐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틀 모두 열린 특별 공연 스피드 큐브 쇼는 인기 만점. 시끌벅적하게 웃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즐기는 아이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괜찮다.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파이데이는 어쩌면 아이들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설레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수학을 즐기고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수학문화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집 3.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배움의 날갯짓. 글 편집위원 최하나. 온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창가에 내려앉는 나른한 오후, 문현고등학교 자기주 도학습센터의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이내 뜨거운 열정으로 깨어난다. 의욕 가득한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은 학생들은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고 성장하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꿈을 향한 활주로 문현고 자기주 도학습센터. 지난해 12월 울산 문현고등학교의 EBS 자기주 도학습센터가 문을 열었다. 세련된 외형과 달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학생들의 발길이 자주 닿지 않았던 이곳이 최근 교육부와 EBS가 주관하는 학교형 자기주 도학습센터로 새롭게 개소하며 꿈을 찾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뜨거운 배움터가 된 것이다. 울산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문현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구 및 교재, 간식, 전자책, 구독권 등 학습을 위한 여러 자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학습이 가능하다. 성장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 학습 코디네이터. 문현고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특별한 점은 학생들의 곁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착 코칭을 통해 학습 환경을 관리하고 주 1회 실시하는 개별 상담으로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디네이터 현소희 선생님은 자기주 도학습센터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의지는 있지만 공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학습량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아 좌절한 학생에게는 학습 방향을 재설계해주고 자신을 공부머리가 없다고 단정지었던 아이에게는 학습계획 작성법을 안내하여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했다. 개인별 학습 성향에 맞춘 상담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방향에 확신을 갖고 조절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스스로 날갯짓하는 힘을 기르는 아이들. 막막했던 공부의 길 위에서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날갯짓을 배우고 있다. 대다수 학생은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곤 했다. 하지만 자기주 도학습센터는 이들에게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습관을 선물했다. 학생들은 주 1회 진행되는 학습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가장 큰 변화의 동력으로 꼽는다. 한 학생은 수학 같은 취약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받으면서 흐지부지 되던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EBS 표준화 심리검사와 대학 선배 상담제, 면접 대비 강연 등 단순 자습을 넘어선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울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더 큰 꿈을 구체화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가장 체감하고 있는 변화는 공부가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공부를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만 하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익숙하고 당연하게 책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교재를 꺼내고 정해둔 분량부터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일상 속 일과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문현고 2학년 이효담 학생. 걸음마를 처음 떼는 아이 곁에는 넘어지지 않게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손길이 있다. 홀로 공부하는 법이 서툴러 휘청이던 문현고 학생들에게 자기주 도학습센터는 따뜻한 조력자이자 일어설 용기를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며 각자의 꿈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기 위한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특집 4.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놀이를 더하고 성장을 틔우다. 글 편집위원 이하늘. 띵동. 동네 중고 물건 거래 앱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온다. 오늘 저녁 경도하실 분, 청년들이 추억의 놀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서로 몸을 부딪히며 경험하는 연결감과 온기일 것이다.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한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은 바로 마음껏 웃고 뒹굴며 놀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덩실덩실, 넘실넘실 길놀이 한판. 남목초등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마을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 시간을 선물했다. 남목마을 불단골 풍물패의 길놀이를 즐기다 보면 학교에 대한 어색함과 옆 친구에 대한 낯설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된다. 활동마루에서 펼쳐지는 제기차기로 평소 서먹했던 친구와 한 팀이 되어 합을 맞추며 금세 단짝이 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은 올해 새로 생긴 공간에서 놀이를 즐기며 학교 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자연스럽게 익혀 처음 가는 공간도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놀이로 경험한 학교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공간이 아닌 꿈을 키워가는 즐거운 배움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흰 알, 검은 알, 너 한 번, 나 한 번. 정적인 몰입을 즐기는 아이를 위한 놀이가 열리는 학교도 있다. 은월초등학교의 대표적인 놀이는 바로 오목이다.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이를 찾다가 정착한 문화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주로 학급이나 교장실에서 오목 놀이를 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오목의 규칙을 준수하고 예절을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운다. 매년 진행되는 오목 대회는 아이들의 열정을 북돋운다. 아이들은 중간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회를 준비한다. 학교에서 시작된 오목 열풍은 담장을 넘어 가정으로 이어진다. 오목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인내심과 성취감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한 뼘, 두 뼘,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방기초등학교에는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 솔마루 놀이터가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사계절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새로운 놀이를 상상하고 만들어낸다. 학년 구분 없이 한데 어울린 아이들은 동화에 나올 법한 커다란 나무에 오르기도 한다. 처음엔 두려움으로 주저하던 아이도 한 손 한 손 힘을 실어 줄을 타본다. 지켜보는 친구들은 긴장의 순간을 함께하며 숨죽여 응원하고 박수로 화답한다. 도전을 위해 한 발 떼어본 아이들의 마음에는 몸으로 익힌 자신감과 뿌듯함이 쌓인다. 이 경험은 훗날 마주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밑거름이 된다. 아이들은 실패조차 새로운 발견이 되는 숲 놀이터에서 탐험가로 자라난다. 영화 우리들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대목이 있다. 친구와 다투고 온 5살 동생에게 초등학생 누나는 속상한 마음으로 묻는다. 너 바보야? 다시 때렸어야지. 왜 그냥 같이 놀아? 그러자 동생의 순수한 대답이 이어진다. 그럼 언제 놀아?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계속 그러면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갈등을 겪고 화해하며 웃는 모든 과정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한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며 배운 공감과 배려의 태도는 아이들의 몸에 오래도록 남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단단한 힘이 될 것이다. 특집 5.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바른 한획. 한표. 칠판에 그린 민주주의. 글 편집위원 배상아. 김철수. 김영희. 분필 끝이 칠판을 스치며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 픽. 5번째 획이 멈춘 순간 반듯하게 놓인 발을 정자하나. 꾹 눌러 쓴 획을 시작으로 멀리 뻗는 가로와 깊이 파진 세로. 가로 9m, 세로 7.5m의 공간은 지금부터 우리 교실이야. 3월이 되면 교실은 새 이름으로 가득 찬다. 새 학년, 새 친구, 새 자리.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 더 새로운 역할을 만나게 된다. 바로 학급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학생 선거다. 선거는 교실의 대표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처음으로 배워보는 시간이다. 한 장의 투표용지 안에 교실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다. 입 후보, 용기를 내는 첫 번째 자치. 학생 선거가 시작되면 교실 안공기가 달라진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손을 들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아이가 연설문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잘할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반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하다. 학생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모아 교실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심이 담긴 공약이다.
쉬는 시간에 다 같이 할 놀이 제안하기, 학급 청결을 위한 약속 만들기,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해결하기. 이처럼 교실에서 실제로 필요한 변화를 말할 때 공약은 현실이 된다. 점검사항. 입 후보 학생. 우리 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공약에는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선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한다. 투표. 선택하는 힘을 배우는 시간.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만이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도 교실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투표는 좋아하는 친구를 뽑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학생 선거는 아이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경험을 선물한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말했는지, 그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학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순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의 태도를 익힌다. 투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교실을 움직이는 작은 약속이다. 점검사항. 투표하는 학생. 임기보다 실천 가능성을 생각했다. 우리 반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고민했다. 결과를 존중하고 함께 응원할 준비가 됐다. 공약.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선거철이 되면 집에서도 바쁜 손길이 이어진다. 연설문을 다듬고 공약을 함께 고민하며 늦은 밤까지 아이와 마주 앉는 보호자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호자의 역할은 믿어주는 것이다. 말을 대신 고쳐주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그러니 보호자는 앞에서 이끌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주면 된다. 스스로 쓰고 고치고 말하는 경험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아이 스스로 고민한 문장은 서툴러도 힘이 있다. 점검사항. 보호자. 공약과 연설문은 대신이 아니라 함께 준비했다.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응원한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감을 이어가도록 돕고 싶다. 선거. 그 후. 학생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오래 남는다. 당선된 아이는 책임감을 배우고, 낙선한 아이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며, 투표한 아이는 선택의 의미를 배운다. 무엇보다 우리 반은 우리가 주인이야 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훗날 사회에서 더 큰 공동체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다름을 존중하고 나의 선택을 책임지는 태도. 민주시민의 시작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거 속에 있다. 어느 교실이든 3월이면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떨리는 손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조용히 투표함에 한 표를 넣는 순간 교실은 조금 더 단단해진다. 학생 선거는 단지 대표를 뽑는 행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학생 자치의 첫 페이지를 여는 이 작은 선거가 교실마다 따뜻한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한 표가 모여 한 반이 움직이고 그 경험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를. 특집 6.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울산 대현초등학교 별바라기 예술단. 그 이선나 대현초등학교 교사. 전교생이 한 마음, 활기와 행복을 나눠요. 대현초등학교 별바라기 예술단은 전교생 800여 명 가운데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술 감수성과 학교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연에서는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가 예술단원이 마련한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중창 특별 공연도 함께하여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합창 수업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노래와 발성법을 배우고 반별로 익힌 동요를 다 같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전후에는 신나는 학교 가는 길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더욱 반짝이는 우리. 학생들은 노래하며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예술적 자부심과 협동심을 기릅니다. 좋아하는 음악 활동으로 하나 되어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함께 준비한 무대 공연 경험은 자존감을, 예술 활동을 통한 감성 교육은 따뜻함을 학생들에게 선물합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어울리는 화음 속에 나의 소리를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학교 폭력 예방, 예술 감수성 증진, 학교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목표로 대현의 모든 교육 가족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반짝이는 별들이 될 거예요. 올해도 별바라기 예술단은 틈틈이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공연도, 다가올 어린이날 기념 공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학기에는 별바라기 예술단 단원들의 멋진 공연과 함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별바라기 예술단 선생님들은 새학기에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고 늘 말합니다.
올해도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 다른 목소리로 어떤 공연을 펼쳐나갈지 기대됩니다. 함께이기에 더 높은 곳에서 더 반짝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더 멋지고 큰 별이 되는 것. 우리는 오늘도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특집 7.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준비한 동생맞이 글 정성민 중산초등학교 교사. 새해가 시작되는 1월 학교에는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예비 소집이 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학교라는 낯선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과 설레는 기대가 교차한다. 1학년 담임으로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첫 만남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1학년의 마음은 1학년이 제일 잘 안다. 매년 예비 소집일에 준비한 서류와 늘봄학교 신청서 등을 내는 일을 끝으로 교문을 나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뒷모습에서 이게 정말 끝이야? 라는 무언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롭게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학교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1학년의 사계절을 지내온 선배로서 곧 입학할 동생들에게 학교에 대해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지 물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입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했다. 아이들의 입에서 보석 같은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들이 입학할 때 봤던 환영 펼침막, 우리 반 학급 문집에 꽂혀있던 1학년이 들려주는 1학년 생활, 책자, 3월 수업 시간에 했던 학교 도장 탐방,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했던 꾸미기 활동들까지. 아이들은 자신들이 행복했던 순간을 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어 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며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게 돕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지금 여기 우리 삶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예비 소집일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동생들을 환영하는 커다란 환영 펼침막을 만들며 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예쁘고 귀여운 그림을 많이 그려야지. 선생님, 이거 몇 장 더 만들면 안 돼요? 하고 열정을 쏟아냈다. 통합교과가 지향하는 지금 여기 우리 삶의 가치가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손을 통해 구현되는 현장이었다. 우리 학교에서의 1년 생활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며 아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나갔다. 환영 편지를 담은 중산초록 가나 초콜릿 선물을 만들고 1학년이 알려주는 1학년 생활 책자의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행동은 등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고 학교 도장 탐방을 위한 학교 곳곳의 간판을 예쁘게 꾸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예비 소집 준비를 넘어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사는 주제의 큰 흐름을 설계하고 그 안을 채우는 세세한 손길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삼을 때 교육은 비로소 아이들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든다는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수업의 모든 순간 속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은 교사로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완벽한 수업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그 미숙함 속에서 배움을 얻을 때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의 끝에 아이들 내면의 성장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일도 그 즐거운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특집 8.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첫 학교, 첫 마음, 우리의 온도 글 편집위원 김지은. 선생님, 저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밤새워 만든 자료를 넘기고 칠판 가득 판서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아이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혼자 달리는 수업은 저도 아이들도 금세 지치게 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오늘 내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 자책하던 초보교사의 밤은 참 길었습니다. 수업의 주인공, 책상을 돌리던 날. 변화는 수업의 주인공을 학생으로 바꾸려는 고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 핵심으로 선택한 것이 서로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론을 위해 처음 책상을 돌리던 날은 사실 걱정도 컸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틀 안에서의 소란함은 배움이 일어나는 기분 좋은 신호였습니다. 수학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막막해하던 아이가 짝꿍의 눈높이 설명을 들으며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라며 무릎을 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교사의 정제된 언어보다 친구의 언어가 아이의 사고 과정을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우리라는 든든한 울타리. 이런 수업 설계가 처음부터 매끄러웠던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건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매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거창한 회의가 아니더라도 연구실에서 오가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선배 선생님들은 자기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때요? 라는 다정한 조언 한마디가 제 수업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동료라는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용기를 얻었고 함께 나누며 수업을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봄, 함께 걷는 길의 설렘. 여전히 서툴고 매일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배움이란 교사 혼자 만드는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또 동료 교사와 발맞춰 걷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올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엽니다. 완벽한 수업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아이들과 한 번 더 눈을 맞추는 수업, 아이들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업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제가 동료 선생님에게서 배운 따뜻한 배려와 열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3월의 교실은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동료가 있고 반짝이는 아이들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거창한 교육 목표보다는 오늘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는 그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는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질문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특집 9,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가볍게, 그리고 새롭게 글 편집위원 신슬기. 3월이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을 돌아보자. 어떤 이는 계획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테고 일기장에 하얀 종이를 앞으로 넘기고서야 새해의 다짐을 다시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일기장 속 계획표는 1월 14일에 멈춰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다. 새 학기는 다시 시작할 새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계획은 연습으로 여기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왜 새해가 되면 지키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늘 실패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새 출발 효과로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새해와 같은 시간의 경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행동을 바꾼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에 거짓 희망 증후군이 작동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는 것이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자책은 멈추고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처음 세웠던 계획을 돌이켜보자. 회고를 위해 널리 쓰이는 KPT 회고법을 소개한다. 나의 계획에서 계속 유지하고 해나갈 것을 떠올리고 킵,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프라블럼 1을 통해 새로 적용해볼 대안을 찾아보는 것. 트라이로 회고 작업이 마무리된다. 내가 겨우 보름도 채우지 못하고 실패한 계획은 따뜻한 차 마시기였다. 언뜻 쉬운 계획이지만 나는 왜 금세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KPT 회고법으로 돌아보니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목표는 좋았지만 언제 어떤 차를 마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차 도구가 사용하기에 번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이라는 구체적 시간을 정하고 티백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계획은 아침에 일어나면 티백을 우려 마시기. 처음 계획보다 더 구체적이고 쉬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차 한 잔이라는 작은 계획을 만다라트 한 칸에 채워본다.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자기관리법이 공개되면서 만다라트가 많이 알려졌다. 연꽃이 피어나듯 가운데 위치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8개의 영역을 골고루 살피며 나아가는 방식이다. 나의 만다라트 중앙에는 단단한 나라는 목표를 적어두고 휴식, 건강, 독서와 같은 영역을 채우고 있다. 작은 계획을 성공하다 보면 어느새 가운데 목표로 다가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81개의 빈칸이 막막하다면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건강이나 다정과 같은 원하는 한 단어만 마음에 새겨두는 것도 괜찮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내가 꿈꾸는 상태를 표현한 사진을 모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신년 계획이 될 수 있다.
만다라트에는 여전히 채우지 못한 칸,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계획이 쓰인 칸이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가? 6월 27일이나 11월 3일에 문득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멋진 일이다. 비워진 만다라트처럼 조금의 틈이 있는 채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약간은 헐렁한 마음으로 가볍게 행복하자. 특집 10. 처음의 마음 더 빛날 우리 나다움을 찾아서. 글 편집위원 김희은.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고 민성이랑 봄동 비빔밥 먹고 두쫀쿠도 먹기로 했어요. 두쫀쿠가 뭐야? 두바이 쫀득 쿠키요. 모르셨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또 유행이 생겼다. 이 순간에도 수십 개의 유행이 생기고 사라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니버터칩을 찾아 모든 편의점을 기웃거리던 때가 생생하다. 희귀한 괴물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추운 겨울을 누비며 포켓몬고의 탐험가가 되기도 했다. 처음 만난 사이에도 MBTI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것이 일상적인 자기소개가 되었다. 아이들도 유행과 함께한다. 친구와 짧은 영상을 따라하고 가방에 여러 개의 인형을 달고 있다. 민지의 가방에는 씩씩한 공룡 인형이, 수빈이의 가방에는 통통한 햄버거 인형이 매달려 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 인형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자의 취향이 살짝 고개를 내민다. 유행에 승차한 아이들은 그 유행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취향을 공유한다. 너는 공룡 좋아해? 나는 피자보다 햄버거가 더 좋아. 라는 짧은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조금씩 드러낸다. 아이들에게 유행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만은 아니다. 유행은 때로는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도와준다. 우리는 종종 유행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요즘 애들은 다 따라하기만 한다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유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다. 무엇을 해볼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무엇을 계속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유행을 대하는 태도이다.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것인지, 안 하면 뒤처질까봐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간다. 이 색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여러 번 해보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면서 나다움이 조금씩 만들어진다. 나다움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오로지 나의 마음에서 나왔는지이다. 유행은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그 끝에 나를 이해하게 하는 힘은 남겨준다. 오늘은 유행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내일은 한 발짝 물러나 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배움이다. 우리는 가끔 아이가 조금씩 자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줄 수 있다. 해보니까 어땠어? 이거 할 때 내 마음은 어때? 이걸 통해 너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유행 속에서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가는 아이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를 알아가는 힘이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나를 아는 것은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이미 유행을 즐길 줄도 알고 유행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줄도 안다. 그들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중이다. 토론하는 우리 아이 생각에 생각을 더해 우리가 되는 시간. 글 편집위원 김지수. 토론은 무엇이고 우리는 토론을 왜 해야 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나와 너의 생각이 공유되고 겹겹이 쌓여 우리가 되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우리는 토론을 왜 해야 할까?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토론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토론 수업에서는 발언하는 학생만 반복해서 말하거나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이 틀릴까봐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토론이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토론은 학생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학습 경험이다. 토론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론이란 무엇인가? 토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가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상대편이 자신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논제는 토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나 대상이며 핵심 쟁점이 잘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구성된다. 쟁점이란 주장에 대한 여러 세부 주장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확장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토론의 유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형식이나 규칙,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토론이 있으며 학교에서 주로 활용되는 토론의 유형에는 디베이트 토론, 원탁 토론, 패널 토론이 있다. 디베이트 토론은 형식적 제약이 비교적 큰 경쟁적 토론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논제를 중심으로 사전에 정한 발언 순서와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원탁 토론은 협력적 토론의 한 유형으로 찬반 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토론하며 학생들은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조율할 수 있게 된다. 패널 토론 역시 협력적 토론의 한 유형으로 패널 간 토론의 청중의 질문과 참여를 포함한 것이다. 토론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 쉽지 않은 토론 수업이지만 학교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토론 전문 교사단이다. 이들은 토론 수업 설계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읽고 디베이트, 원탁, 패널 토론 수업을 운영하였다.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좋은 토론의 핵심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올해 5월에도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토론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학교 안에서 토론 경험이 꾸준히 이어질 때 교실은 정답을 찾는 공간을 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배움의 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다. 직업계고 학과 이야기, 복슬복슬 내 친구, 울산산업고등학교 반려동물과 글 최종욱, 울산산업고등학교 교사. 반려동물의 눈빛은 오래 남는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체온과 작은 몸짓은 어느새 가족의 일상이 된다. 반려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 변화는 산업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할수록 생명을 이해하고 돌보는 전문 인재의 중요성도 커진다. 울산 유일 반려동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울산산업고등학교 반려동물과를 알아보자. 너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이곳에선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마음이 직업적 전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배우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태도를 함께 익힌다. 특히 현장 중심, 실습 중심 교육이 이 학과의 가장 큰 강점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도구와 방식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반복 훈련 속에서 실무 감각을 자연스럽게 길러나간다. 우리는 반려동물 전문가. 반려동물과의 수업은 이론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초 지식은 곧바로 실습으로 이어지고 배운 내용은 손끝의 경험으로 다시 확인한다. 학생들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행동 특성, 위생과 관리 방법을 이해한 뒤 미용, 수의 간호, 행동지도 실습을 반복하며 현장에 가까운 훈련을 쌓아간다. 또한 전공 동아리 활동과 자격증 준비, 진로 연계 프로그램과 산업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교실 밖 배움까지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물론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직업 윤리까지 함께 배우며 전문가로서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추어간다. 노력으로 이뤄낸 순간들. 작은 전문가들의 땀과 노력은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반려동물과 학생들은 축산기능사, 반려동물관리사, 반려견지도사, 펫시터,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한 걸음씩 넓혀갔다. 또한 KKF 전국애견이용대회, 한국반려동물예술문화대회, KKC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및 복종훈련대회 등에 참가해 값진 결과를 냈다. 실습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진로 지도로 이루어진 이들의 순간을 주목하시라. 미니 인터뷰. 기술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반려동물과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술 이전의 마음가짐입니다. 학생들이 동물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먼저 배우길 바랍니다. 울산에서 유일한 반려동물과인 만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교사 최종욱. 좋아하는 게 꿈이 됐어요.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막연히 관련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학과에 오면서 진짜 직업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실습 수업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배운 기술이 쌓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뿌듯해요. 졸업 후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반려동물과 3학년 구슬이. 이곳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길러내며 반려동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늘도 학생들은 생명의 가치를 배우며 자신의 미래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앞날이 조금 낯설더라도 괜찮다. 곁에서 함께하는 복슬복슬한 친구가 있으니 우리 아이 AI 함께하는 교실, 우리 아이 AI와 함께하는 질문이 있는 교실, 글 장세만 약수초등학교 교사. 처음 AI를 수업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아이들이 너무 AI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요? AI가 답을 다 알려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은 늘 내 고민의 출발점이 된다. AI를 교실에 들이는 이유가 편리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 AI를 정답을 빠르게 주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키워나가는 친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AI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묻고 확인하는 태도이다. 질문에서 시작된 사회 수업. 4학년 2학기 사회도시의 특징과 생활 모습 단원은 질문을 중심에 둔 수업 설계가 가장 잘 드러난 수업이었다. 도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글을 제시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표현했다. 도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도시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도시에는 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AI에게 곧바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질문을 만든 후 모둠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보았다. 교과서와 자료를 다시 읽고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남았을 때 우리 아이 AI를 활용했다. 우리 아이 AI는 아이들의 질문에 정답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수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설명은 정확할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아이들은 AI의 답을 확인하고 보완하며 다시 질문했다. AI는 답을 주었지만 아이들은 질문과 생각을 이어나갔다. 이 수업에서 AI는 정답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 생각을 깊게 만드는 환경 프로젝트 수업. 환경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멸종위기 동물과 기후위기 문제를 살펴보고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해 발표 자료를 만드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정답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우리 아이 AI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단순히 답을 받아 적지 않았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다시 질문하고 AI가 제시한 설명이 확실한지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과감히 빼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점점 알게 되었다. AI의 답은 참고 자료일 뿐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AI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AI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우리 반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 AI에게 묻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적어보기. 그리고 AI 답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기.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AI의 말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해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 반에서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80점짜리 결과물의 시대, 남은 20점. 요즘은 누구나 8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AI를 활용하면 그럴듯한 글, 보기 좋은 자료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은 남은 20점이다. 그 20점은 질문에서 나오고 호기심에서 자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에서 완성된다. 앞으로의 리더는 단순히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AI를 적절하게 활용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이제 AI를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는다. 필요한 때 묻고 의심할 때 확인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AI는 답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교실에서는 질문이 이어지고 고민이 깊어지며 아이들의 호기심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각을 키우는
우리 아이 AI 활용 수업이 있다. 우리 아이 AI 외에도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 경험을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 AI와 함께 디자인 도구와 놀이 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계정 인증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제를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받는 방법도 직관적이라 각종 수업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려운 코딩 과정 없이도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아이들의 시각적 문해력을 자극해 주기도 합니다. 놀이 기반의 학습 플랫폼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경쟁하며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놀이 요소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 내용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공부를 놀이처럼 느끼고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히기도 합니다. 약수초등학교 교사 이경일. 과학쌤의 생각창고, 계절로 알아보는 물어생지, 제1편 봄과 물리, 글 박창현 고원중학교 교사. 3월의 학교는 늘 새삼스럽다. 새로 맡은 학생들의 생소함 아직은 빳빳한 교과서 특유의 냄새와 정갈함, 그리고 처음 마주할 학생들의 눈빛에 서린 궁금함까지 교실 안의 모든 것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창밖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풍경은 순식간에 반전된다. 아이들은 봄바람에 실려온 흙먼지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닌다. 시시한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리는 녀석, 시소 타듯 아슬아슬하게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녀석, 실선을 따라 달리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녀석, 실성한 듯 당차게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들과 실세인 양 운동장을 여유롭게 거니는 선배 학생들 바야흐로 온전한 그들만의 세상이다. 봄, 학교에서 목격한 거대한 에너지 전환. 나는 한 명의 과학 교사로서 교실 창밖의 이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의 전환을 목격한다. 3월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겨우내 웅크린 채 비축해 두었던 에너지를 다채로운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기점이다. 중학교 과학 시간 학생들은 처음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운다. 훗날 연력학체의 법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도 설명되는 이 원리는 우주의 에너지는 결코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오직 그 형태만 바뀐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힘껏 차올린 축구공이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높이에 비례하는 위치에너지로 서서히 전환된다. 그러다 공이 궤적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찰나 공의 위치에너지는 최대치가 되고 운동에너지는 최저인 상태에 놓인다. 최고점에서 잠시 숨을 고른 공은 다시 낙하하며 축적했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맹렬하게 전환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마침내 땅에 닿아 다시 힘차게 튀어오른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우리들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말고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급식실에서 든든하게 섭취한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아이들의 뜀박질 속 운동 에너지로 복도 끝까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라는 소리 에너지로 시시각각 변모한다. 아직 학기 초라 그런지 점심시간에 충전한 화학 에너지가 뜨거운 학구열에는 열 에너지로 변해 아이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을 맺히게도 한다. 또한 공들여 설계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빛을 발할 때면 학생의 내면에 있던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되어 눈동자가 반짝이기도 한다. 이 모든 소란스러움은 사실 물리법칙에 어긋남 없이 정교하게 흐르는 우주의 질서이자 찬란한 전환의 과정이다. 역동적인 비상을 위한 멈춤의 미학.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이 최고점에 도달해 아주 잠시 멈추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다. 겉보기엔 속도가 0이 되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정체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그 순간은 가장 풍요로운 에너지의 정점이다. 중력에 대항해 묵묵히 쌓아올린 위치 에너지가 최대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무대를 자유롭게 활강하도록 세상은 흔히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춰있는 것을 퇴보라고 여기곤 한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상승하는 물체는 더 높은 곳에 다다르기 위해 자신의 가벼운 운동 에너지를 기꺼이 반납하며 위로 올라간다. 아이들 역시 때로는 자신의 성장이 멈춰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력이 느려지는 그 고단한 시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라는 더 큰 가치로 치환하는 고귀한 과정이다. 나는 아이들이 이 인고의 정점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이라는 부력을 더해주고 정서적 격려로 세상의 마찰력을 줄여 그들의 위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각자의 정점에서 가득 채운 위치 에너지를 동력 삼아 인생이라는 광활하고
복잡한 무대를 멋지게 활강하며 자신만의 에너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가 교단에 서서 목격하는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다. 겨울의 고요함을 깨고 시작된 3월의 요란함. 아이들은 각자가 축적한 에너지를 동력 삼아 저마다의 궤적을 그릴 테지. 그들이 만들어낼 눈부신 에너지에 대전환을 온 마음으로 기대한다. 교육 현장 속 사람들, 마음의 온도를 재는 곳, 그 이희진 옥서초등학교 보건교사. 새학기가 되면 학교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교정은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말소리와 복도를 울리는 발걸음 소리로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 분주한 흐름 속에서 보건실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 보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 문을 여닫는 일이 잦아 아예 열어두는 것이 고장을 막는 보건실만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보건실은 아이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어와 숨을 고를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제 집처럼 들어옵니다.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보다 놀란 마음을 먼저 내보이는 아이, 배를 꼭 쥔 채 울먹이는 아이,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보호자를 자처하며 따라온 아이까지. 1학년에게 보건실은 학교라는 낯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안식처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 마주한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긴장감이 높아질 때 몸의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배가 아프다며 찾아온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학교 화장실 환경이 낯설어 며칠을 참고 참다 결국 배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고 눈만 껌벅이는 아이의 곁에서 따뜻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 괜찮아요. 라며 수줍게 웃는 순간 보건실은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엄마의 손길이 머무는 안방이 됩니다. 보건실은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쉼터입니다. 보건교사의 3월은 초석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보건실을 정돈하고 의약품을 갖추는 일부터 시작해 보건 물품을 점검하여 각 교실에 배부하고 전교생의 건강상태 조사를 바탕으로 요양의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 계획, 보건교육과 성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들에게 내어줄 따뜻한 손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꼼꼼한 안전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는 어른을 만날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빼곡한 학원 일정과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진솔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몸이 아픈 것 같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지쳐있던 날이 많습니다. 아이가 수줍게 말을 건네올 때만큼은 귀를 열고 온전히 눈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라는 공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보건 수업 시간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법,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치료받으러 온 아이가 보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선생님, 저 이제 손 깨끗이 씻어서 감기에 잘 안 걸려요. 라고 자랑할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보건실을 거쳐간 수많은 얼굴이 잔상처럼 남습니다. 문턱 없이 열린 문 사이로 오늘도 건강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흘러 들어옵니다. 보건실 문은 내일도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뚜벅뚜벅 미술관 빛의 터널 속으로 안소니 맥콜의 빛의 조각, 글 편집위원 김지은. 어두운 방 안 정적을 깨고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려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울산시립미술관 XR랩에 들어서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안소니 맥콜의 작품 원뿔을 그리는 선 2.0입니다. 어둠 속에서 만나는 안소니 맥콜의 신비로운 빛의 조각 이야기, 지금부터 전시장을 함께 걷듯 알아볼게요. 신비로운 고체 빛의 비밀. 보통 조각이라고 하면 돌이나 나무, 찰흙으로 만든 딱딱한 물체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안소니 맥콜은 아주 특별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작가는 이를 솔리드 라이트, 우리말로는 고체 상태의 빛이라고 불러요. 빛을 어떻게 만져요? 라고 묻고 싶겠지만 전시장 안에 가득한 미세한 안개 입자들이 빗줄기를 반사하면서 마치 눈앞에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빛이 공기 중에 입자와 만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 원리는 과학 시간에 배운 빛의 산란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아이들에게는 과학적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환상적인 미적 경험을 선사하는 아주 영리한 작품이죠. 30분 동안 그려지는 거대한 수학적 드로잉. 이 작품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벽면을 자세히 보면 빛이 그리는 가느다란 선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원이 그려지기도 하고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기도 하죠. 이 평면의 선들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대한 원뿔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수학적 계산을 했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빛이 어떻게 움직일지 설계한 것이죠. 미술과 수학, 그리고 공학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훌륭한 교과서가 됩니다. 내가 들어갈 때 완성되는 참여의 예술. 맥콜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관객입니다. 보통의 그림은 눈으로만 봐야 하지만 이 빛의 원뿔 안에는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몸 때문에 빛이 가려지며 새로운 그림자가 생기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작품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여의 과정은 우리 학교 수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며 배움의 공간을 채워갈 때 교육이 완성되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들어가야 비로소 예술이 된다. 라는 경험은 우리 아이들에게 능동적인 태도와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울산에서 만나는 빛. 새학년, 우리는 낯선 교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주합니다. 안소니 맥콜이 선사하는 어둠 속 빗줄기는 그 생소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참여해야 하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울산시립미술관을 가볍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부신 빛의 터널을 천천히 통과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저마다의 빛의 조각 하나씩을 담아오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정한 책장. 시작하는 소설 윤성희, 장유진, 조경란, 김하진, 정소연, 박형서, 백수린 창비교육 2024년.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나요?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날 계주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들의 우렁찬 응원에도 도무지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던 건 시작하자마자 혹시 바통을 놓치지는 않을까, 발이 엉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미 출발선 너머의 불안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는 소리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작들로 채워집니다. 출발선에 서면 때로는 설렘보다 부담감이, 기대보다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책 시작하는 소설에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각기 다른 시절을 통과하는 인물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7편의 단편이 담겨 있습니다. 근육의 모양 속 주인공 제이는 살면서 경험한 모든 일을 해본 것, 리스트에 적는 인물입니다. 해본 것은 더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그녀의 경험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아쉬웠던 경험조차 실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해서 남은 흔적인 마음의 근육으로 여기는 제인을 통해 시작이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어제와 작별하고 오늘을 기꺼이 마주하는 용기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정해진 출발선도 속도와 방향도 없는 저마다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스스로 출발선을 긋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시작의 다른 이름 아닐까요?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작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모르는 꽃 이름 하나 외우기처럼 아주 사소한 시도여도 좋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삶을 한층 더 생기 있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이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은 새로운 출발선 위에 내딛는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지런한 사랑, 이슬아 문학동네 2020년. 다들 탁월한 재능 하나쯤은 타고난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까?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의심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슬아 작가의 에세이 부지런한 사랑을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글방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 삶을 배우며 채워나간 사랑과 영감의 기록입니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작가에게도 자신을 의심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한없이 작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능이라는 모호한 단어에 기대를 거는 대신 매일 읽고 쓰는 성실함을 선택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단히 마주하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 힘을 전하는 다정한 글쓰기 교사로 성장합니다. 이 책의 진짜 묘미는 이스라엘 글방 제자들이 써내려간 무고한 글들에 있습니다. 서툰 맞춤법과 투박한 문장 사이로 스며나오는 솔직함이 있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가난이나 열등감을 미화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들의 문장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무해하고도 솔직한 고백들을 통과하며 우리는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나만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글쓰기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인 성장통과 닮았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그 부지런한 마음이 어쩌면 재능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이 책을 통해 그 무궁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도서 추천 이화중학교 김진아 선생님. 말이 삶을 추월하지 않고 그리 삶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자주 기울고 휘청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려지지 않는 문장과 바래지지 않는 마음을 무궁히 탐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